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입니다. 유통왕이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대형 복합 쇼핑몰을 개장해 성공적으로 이끌고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단행하며 혁신가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는 인물이죠. 지금도 여러 실험적 마케팅으로 유통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 정 부회장에게 붙는 또 다른 꼬리표는 카피캣입니다. 성공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모방한 것을 카피캣이라고 하는데요. 순위로 보는 푸드투데이. 오늘은 혁신적 유통왕 정용진 부회장이 혁신적으로 베낀 벤치마킹한 브랜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5위 스타필드. 등장 2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합 쇼핑몰로 자리 잡았죠. 저도 가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2016년 야심차게 내놓은 국내 최대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세련된 회색 건물, 그리고 외관에 붉은 글씨로 준 포인트 스타필드 로고.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저 멀리 영국 최대 복합 쇼핑몰 런던 웨스트필드. 두 건물을 바로 옆에 두고 볼까요? 이름마저도 필드.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쇼핑몰이야 다 거기서 거기니 베꼈냐 안 베꼈냐 선을 긋기 좀 애매한데요. 베낀 게 아니라면 뭐 그런가 보지요. 사람 생각이란 게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4위 이마트 트레이더스. 시간이 갈수록 실적이 떨어지는 이마트를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창고형 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미 창고형 마트를 듣는 순간 떠오르는 대형마트가 하나 있죠? 예, 거기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코스트코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저렴한 가격만 앞세운 월마트와 까르푸가 고전 끝에 한국에서 철수한 반면 코스트코는 승승장구하고 있죠. 창고형 마트를 대하는 인식의 변화도 있었지만 가성비 높은 고퀄리티에 코스트코만의 상품들이 입소문을 타며 국내 1위 창고형 매장으로 자리 잡았죠. 특히 진짜 숨은 맛집으로 코스트코를 꼽을 만큼 마트 내 먹거리가 인기를 끌며 단순 창고형 매장이 아닌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떠올랐습니다. 창고형 마트가 자영업자만의 공간이란 선입견을 깼죠. 회원제인 코스트코를 이용하기 위해 제휴사인 삼성카드 회원에 가입한 사람도 상당했죠.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코스트코가 이렇게 잘 닦아놓은 길을 아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회원제가 아니라는 것은 트레이더스만의 아이디어라 하겠네요. 잘났어 정말. 3위 자주. 집 꾸미기를 즐기는 홈퍼니싱족을 위한 쇼핑 공간 자주. 혹시 가보셨나요? 이곳에 가면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일본의 유사 매장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똑같죠. 화이트와 브라운, 블랙의 단순하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조화가 눈에 띄는 매장. 의류나 생활용품 등 특정 품목을 파는 곳은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된 잡화점. 이 매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주. 이마트 PB 브랜드인 자연주의에서 출발한 자주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한 잡화점을 보겠습니다. 화이트와 브라운, 블랙의 단순하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조화가 눈에 띄는 매장. 의류나 생활용품 등 특정 품목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된 잡화점. 뭐야? 똑같잖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속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대기업 반열에 올라선 그 무인양품 무지. 신세계 자주는 무인양품을 카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죠. 2위 노브랜드. 불황으로 한없이 지갑이 가벼워진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노브랜드. 브랜드를 지워 값을 내린 양질의 상품을 팔겠다는 것이죠. 이거 앞서 얘기한 무인양품의 경영 철학하고도 똑같네요. 뭐 이런 경영 마인드 좋습니다. 소비자야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으면 땡큐죠. 그래도 최소한의 상도덕은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노브랜드는 인기를 끌었고 이제 이마트보다 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니게 됐죠.
노브랜드 자체가 어느 브랜드보다 더 이름값이 높아졌다는 이 아이러니. 노란색 배경 안에 검은 글씨로 새겨진 브랜드명. 이거 아닌데? 이건 노네임인데? 캐나다의 저가 쇼핑 매장이죠. 노브랜드는 이건데. 어쨌든 노네임도 이름을 없애고 포장을 간소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출발했죠. 노브랜드처럼요. 이쯤 되니 벤치마킹과 표절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돈만 있으면 뭐라도 베껴서 사업을 하고 싶네요. 1위 삐에로. 이건 뭐 대놓고 빼박이죠. 정용진 부회장은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일본의 돈키호테를 벤치마킹에 론칭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보고 있으면 벤치마킹과 아이디어 도용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 일본의 이거 아까 무인양품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나라가 좋게 말하면 기발한, 나쁘게 말하면 변태 같은 아이디어 하나 좋은 건 인정합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도 인정하시나 보네요. 어쨌든 일본의 만물상 돈키호테, 좁디 좁은 동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쌓여있는 상품, 명품과 뒤섞인 성인용품,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동선을 만들고 그에 걸맞는 상품을 진열해야 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깬 돈키호테. 손님들은 보물찾기 하듯 이곳에서 즐겁게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대박이 터졌죠. 이런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한 삐에로. 좁디 좁은 동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쌓여있는 상품. 이젠 벤치마킹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닌가요? 돈키호테 창업자 야스다 다카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내가 기존 유통업체에서 일하다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매업을 시작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 바닥에 대해 무식했고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상식을 깰 수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유통왕 정용진 부회장은 재벌 유통가에서 태어나 유통 전문 교육을 받고 유통왕위를 물려받았죠. 돈키호테와 삐에로, 생긴 건 같지만 태생과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상식을 파괴하고 기존 사회를 향해 무모하게 돌진한 돈키호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웃음으로 얼굴을 가린 삐에로. 신세계 삐에로는 이미 2개 점포가 문을 닫았는데요.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닌 우스갯거리로 전락하지나 않을지. 지금까지 순위로 보는 푸드투데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